자, 반갑습니다. 자, 3월 7일, 3월, 4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대강 보니까, 늘 연례적으로 있듯이, OT에 대해서, OT랍시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나, 그죠? 짧게, 짧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프린터 들고 와 있는데 프린터를 가지고 난 수업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 그죠? 또 좀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한 2시 넘겠다, 그죠? 오늘 처음 해보고, 내가 이불로 교과학 읽는 쪽에 프린터를 좀 문제를 짧게만, 좀 분량이 적거든요. 그렇게 이불로 해봤는데, 분량을 좀 맞춰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 문법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치면 한 6시쯤 마치잖아요. 그죠? 한 7시쯤에, 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내일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아침 만나면 또 눈이 벌겋게 또 만나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처음은 항상 우리가 매 시간 할 때마다 OT라는 걸 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진도 나가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이 시점에서 또 막 새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 보통 여러 번 공부한 경험 있는 분들 중에는 1, 2월에는 좀 쉬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처음 공부하는 사람 치고 간 크게 3월부터 해야지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고, 그죠? 내년에 대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애들처럼 있잖아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공부해서 중순까지 해서 수능을 잘 보겠다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만큼 이게 생각보다 빡신 것도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냥 느슨하게 3월부터 시작하지 뭐 하는 초수가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시점에는 2달 정도 보낸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은, 1월부터 조금씩 아예 놀지는 않았을 테니까 있잖아요.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공부된 상태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걸 감안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경기도에 합격한 임 선생님처럼 그잖아요. 작년 언제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죠? 보통 인강 듣는 분들이 수강 후기를 쓰고 이런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거의 사례가 잘 없습니다. 직거운 분들이 쓰고 그러는데, 내가 임용단기란다. 윌비스 임용, 그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나도 사실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게 수강 후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임 선생님이, 수강 후기를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직강 온 분들한테, 당신들도 좀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죠? 그게 쓰기가 또 만만치 않다 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써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기 만만치 않은지 아직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게 되는데, 그게 어떤 글이 있었냐면, 자기가 기간제 생활 하다가, 처음 공부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1, 2월 교과 교육론 수업만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죠? 정확하지 않을 수인데, 사실 기억이 맞다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 OT만 들었다, 열심히. 3월에 OT 하니까 OT 듣고, 5월에 하니까 또 듣고, 7월에 하니까 또 듣고, 그죠?
그래서 OT에서 공부 방향을 설정해주면 그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잘 쓰지도 않는 인강 듣는 분들이 글을 썼겠죠. 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남겼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1차 끝나고 나서, 큰 결단을 했는지, 남아있는 돈을 통탕 몰아, 다 떨어가지고, 그 서울에까지 와서 이제 2차를 직강을 듣겠다 해가지고, 직강을 들었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2차 생활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2차에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합격했다. 그런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지난주였나? 그때, 방구하고 한다고 바빠서 못 쓰고 있다가 급하게 수강 후기를 카페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왜, 그죠? 거기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비슷한 이야기 다시 언급하면서, 수강 후기가 아니고 본인의 이제 합격 수기죠, 그죠? 공부한 과정을 이렇게 좀 써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긴 했는데, 하긴 어떤 수강 후기를 보더라도 감동받지 않은 수강 후기는 없거든요.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 친구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일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나는 매 2달에 한 번씩 시작할 때마다 OT라는 걸 하는데 할 때마다 여태까지 내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이 시점에 왜 그걸 하는가를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분의 그 수강 후기가 왜 반가웠냐면, 그분이 하필이면 그런 게시판에 글을 써서 반가운 게 있었지만, 내가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글이 너무나도 반가운 것도 있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분은 이제 그 글을 쓸 때 내가 그걸 읽을 거라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예 모르고 있고, 또 그때 이후로 또 한 몇 달째 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들어보지도 않아서 그런 게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우연히 본 글이 반가운 거죠. 우연히 본 글에 반가운 게 있고, 그 글이 내가 바라는 거였거든요. 그 방향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OT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말,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대로 그분이 받아들인 게 반가운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지? 하는 생각, 그게 깜짝 놀란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또 OT를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게 오랫동안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설정해 놓은 일종의 루틴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시점에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강의 계획을 쭉 작성하고 갈 때도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작년에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지나가는 말로 물어봅니다. 혹시 그 1년 과정을 쭉 밟아보면서 과정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뭐 있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내 나름의 피드백이 원했던 거죠. 그죠? 일종의 점검 과정이 필요했던 거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지금부터 한 3, 4년 또 5, 6년, 7, 8년 내 자료집에 보면 매 달라져 있습니다. 그 강의 계획이 달라져 있고요. 강의한 순서도 막 다르고 그래요. 사실은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는 일찍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요 근래에 한 3년, 2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거의 같은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수강생이 더 수강생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왜? 짤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못 따라온 듯한 느낌을 무지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과경론인데, 지금 이 시간에 교과경론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게, 이 책이 이제 이 책으로 바뀐 지 몇 년 됐단 말이죠. 이걸 앞부분에 먼저 들어가서 이 책을 1, 2월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3, 4월에 개론서 읽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1, 2월을 공으로 넘겨버려요. 나는 무지 힘들게 1, 2월 강의를 했는데 수업 듣고 있는 사람은 1, 2월을 공으로 넘겨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못한 거죠. 나는 무지 열심히 1, 2월 강의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설명해 줬단 말이죠. 진짜 열심히, 말 그대로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3, 4월쯤 오니까 1, 2월에 뭐 했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명, 두 명 만나서 이야기해 본 거죠. 그 이해 못 하겠다나 하니까 못 하겠다고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응? 그러고 나서 이제 3, 4월에 개론서 읽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인터뷰하듯이 그의 수업 들은 분들한테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죠? 혹시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웠던 강의 또 아니면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가 있냐 하니까 그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 2월은 너무 알아듣기 힘들었고 개론서를 먼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개론서 읽기를 먼저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명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못 고치고. 왜냐하면 내 생각은 개론서쯤이야 다 읽고 오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학부 과정에서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대학 강의 할 때도 보통 이제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부터 다 읽혔거든요. 그걸 교재로 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될 테니까 있잖아요. 그죠? 다 알아서 할 거고 나는 3, 4월쯤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있잖아요. 좀 더 재밌게 설명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라.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1, 2월을 맞이했던 것이고 3, 4월은 오히려 텍스트 자체를 보니까 어때요? 편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학원에 와서 내가 개론서 읽기 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그죠? 개론서 읽기 하는 걸 보면 무슨 학원 강의야 저래 3월이야 1, 2월 했으니까 이왕 수강 신청한 거 계속 가야지 이런 생각을 들을 수가 있잖아. 1, 2월에 개론서 읽기 한다면 그걸 수강생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 고민이 컸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는데 이 생각을 2년 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버리자 차라리. 뭐 그렇게 해서 수강신청 못하겠다면 뭐 버리는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 바뀐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렸던 거거든요. 작년부터 바꿨나? 재작년부터 바꿨나? 작년부터 바꾼 거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개론서 읽기를 1, 2월에 하고 3, 4월에는 이 교재로 나간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과정 짜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1월부터 모의고사 시즌까지 쭉 가잖아요. 왜, 그죠? 가는데 이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내 머릿속에서 뚝딱뚝딱 나온 거 아니고, 내가 무슨 장깨 뿌리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름의 시기별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낸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5, 6월에쯤 가면 내가 교과서 분석을 하잖아요. 왜, 그죠? 교과서 분석이랍시고 한단 말이야. 하는데, 그것도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5, 6월에 교과서 분석을 한다는데, 처음부터는 왜 그 교과서를 우리가 이 학원에서 분석을 해야 돼? 하는 이야기 들었던 게, 진짜 한 2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교과서 분석을 하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5, 6월이냐?
그 교과서 분석을 생각해 보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교과서가 쉽다 생각하잖아. 그렇잖아요. 쉽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한 것이 그냥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으로 그 아이들이 교과서 보듯이 보면 쉽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 어떤 틀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이고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해 놓은 것이 교과서 분석인데, 교과서인데, 그러면 그 전에 교육 과정 모르고 몰라. 그죠? 국어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몰라. 어떻게 교과서를 본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약간 이론에서 들어간 거에 이제 실제로 간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교과서 분석을 5, 6월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5, 6월에 교과서 분석하는 게 난 정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한테. 아니, 뭐, 딴 학원은 기출문제를 그때 하는데, 왜 기출문제를 빨리 안 해주고, 그걸 교과서 분석하고 있냐. 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 또 했죠.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도 그놈의 기출문제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좋다. 그럼 뭐, 그럼 기출문제 특강을 그러면 짬짬이 그러면 해보지 뭐. 그래서 3월부터 또는 5월부터 수업 다 정규과정 끝나고 있잖아요. 기출문제 분석을 또 2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그걸 선호했던 친구들은 좋아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출문제 분석하니까 야 빨리 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죠. 어떤 의심이냐면 아니 뭐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론에 그래도 한번 다 보고 조금 반복적으로 보는 게 4월까지 보는 거 2번 돌리는 건데 맞잖아요.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2번 정도 돌리는 건데 한 번 돌리고 뭐 기출문제 뭐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 보는 것도 사람 따라 보는 방식이나 이해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그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아니 뭐 기출문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내가 그러면 3월부터 기출문제 분석을 한답시고 하면 그게 무슨 본인의 기출문제 분석이 되는 거냐고. 그게 내 기출문제 분석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근데 또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그놈의 기출문제를 좀 빨리 하자고 오락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오는 내가 인강 듣는 분까지 잘 모르겠고 직강 오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해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보라고. 딴 사람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본인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데 이론도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냐고. 미리 아니까 좋긴 좋대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그거를 써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써본 적이 없대요. 답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엄청 짜증냈거든요. 그럼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도움 안 되는 공부를 나한테 하자고 우겨가지고 해줬더니 결국 그 공부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공부를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써보지도 않았으면서 기출문제 분석해달라 해서 열심히 특강 해가지고 있잖아요. 8주 했으면 4개월 하면 16주 한 거잖아. 그렇게 오락부락 해줬는데 본인 정작 거기에 대해서 기출문제 답도 한번 스스로 달아보지 않았으면서 나보고 기출문제 풀이해달라고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아예 모르고 기출문제 분석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듣고 있는 본인들도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으니 아무짝에도 없는 공부를 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러고 나보고 해달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엄청 짜증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기출문제 분석을 6월까지는 손도 안 대겠다고 내가 공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써보고 기출문제가 어떤 건지도 알고 해야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풀이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노력도 하지 않고 써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공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그냥 기출문제 빨리 한다 하니까 하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무슨 워밍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산에 오른 거와 똑같이 사산행위와 똑같죠. 내 지난주 말미에 그랬잖아. 죽는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기출을 끼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7월, 8월에 두 달에 걸쳐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내가 그 기출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7월 이후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7, 8월에 고정시켰죠. 그나마 기출문제는 좀 나은 편입니다.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학원에서는 일찌감치 7월쯤 되면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야. 응? 문제풀이를 하는데 왜 나보고는 문제풀이 안 하냐.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예전에 수강생 많을 때도 남들 문제풀이 한다고 7월에 해도 나는 미안하지만 7, 8월에는 내용 정리했던 사람이라고. 내용 정리했다고 오히려. 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문제풀이냐고. 그렇잖아요. 난 미안하지만 고집 빠락빠락 우기면서 7, 8월에 문제풀이 내용 정리했거든요. 8주 동안 정리했단 말이죠. 6개월 동안 했던 걸 정리했어요. 그동안 7, 8월에는. 그러고도 시험 기간 동안 몇 달 남아있는 거야? 3개월이 남아있는데? 맞잖아요. 7월부터 내용 문제풀이 들어가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7, 8월에 내용 정리하고 9월에 남들 모의고사 이야기할 때도 아니 난 그냥 문제풀이 할 거야. 그때 가서야. 내용 정리했으니까 문제풀이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럼 한 달 문제풀이 하고 나서 2달 동안 이제 뭐 한 거예요? 모의고사 들어간 거죠. 응?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문제 푼다고 문제가 이해되냐고. 내 상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내 상식은 그랬다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뿌락뿌락 우겨요. 다른 학원에서는 문제풀이 하는데 나보고 내용 정리하고 앉아있다고. 그럼 가든가 그러면. 그래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요구대로 하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지도 않고 그렇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말하기 쉬워서 그랬나?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유행도 바뀌고 하는 가운데서, 기출문제도 해야 되고 해서 나는 지금처럼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럼 뭐 그 요구를 반만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모의고사를 단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게 지금의 프로그램이죠. 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까지 온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거저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이 과정 자체가 거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리고 처음 중간쯤에 쏙 끼어들어가지고 내 수업을 들어본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아주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전공 국어 해봐야 딱히 가르칠 내용도 없고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뭐 많이 외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 2월 했던 것을 거의 3, 4월에 반복해서 하다시피 했어요. 조금만 더 붙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 2월 공부하는 사람이 3, 4월에 해도 되잖아. 심지어는 5, 6월에는 할 게 없어서 논 사람도 있으니까. 강의 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해도 다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는 것도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이런 과정을 거의 11개월, 그죠? 그 10개월 반을 이렇게, 그 11개월인가? 10개월 반이죠, 그죠? 반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12월에 또 2차도 있고 하니까 있잖아요. 진짜 내가 쉬는 주는 한 2주 정도? 정도 쉬나? 1년에서? 그 정도 쉬면서 1년 내내 뺑뺑뺑 돌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죠? 다른 학원하고 좀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 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궁금하거나 하면 이야기해 주면 내가 열심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 2월에 우리가 했던 거, 내가 연간 강의 계획을 매 OT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했던 거는 점검하라는 것이고, 올 것에 맞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수업을 들을 거면. 맞잖아요. 이게 강의 듣는 거 따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 계획 따로 하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따로 논다고. 따로 놀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시간적으로 안 돼요. 못 해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고 7월부터 이제 시험 기간까지 하반기라 칩시다.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잖아요. 왜 그죠?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상반기는요. 교육학과 전공이 거의 5대 5예요. 미안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절반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비중이 그렇게 많아져야 돼요. 아니면 교육학 못 따라합니다. 남들 작년처럼 조금 낯선 데서 나오고 하면 있잖아요. 어려워지면 16점 받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처럼 있잖아요. 조금 느슨하게 놓으면 남들 19점, 20점 받는데 그죠? 자기도 19점이나 20점 못 받는 상태에서 못 받고 점수가 10점대 중반 이후로 내려가면서 전공에서 시험 잘 쳐서 합격하기란 너무 어려운 말 그대로 바늘 구멍이죠.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합격하려면 남들 교육학 받는 그 비슷하게 그죠? 넌 받아줘야 뭔가 전공에서 성산이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교육학이 쥐뿔로 되지도 않은데 전공 단적인 예로 제 첫 번째 조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홍대에서 수석한 애예요. 옛날에 학교 있을 때 제자였는데 근데 그 애가 처음 와서 수업을 지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와서 들었죠. 근데 본명 아닙니다.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수백 명 있는 애들 속에 눈에 띄더라고. 워낙 인물도 출중한 데다가 딱 가운데 앞쪽에 앉아있으니까 눈에 띄죠. 너 어쩐 일이냐? 하여튼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애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을 무지 잘 봤거든요. 압도적인 잘 봤어요. 열심히 수업 들어가지고 자기가 공부 잘해서 그랬겠죠. 근데 교육학을 9점 몇 점 받았습니다. 아니 교육학을 9점 몇 점 받아도 어떻게 합격을 하냐고. 합격 못하죠. 아무리 전공을 잘 받은 분들 전공이 무슨 10점 20점 남들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초수가 맞잖아요. 응? 그래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 0점대로 떨어졌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똘똘한 친구도 안 돼요. 그때 홍대 국가 얼마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적이? IMF 끝나온 다음 뒤에 지금 친다면 연대나 고대도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경희대, 한의대였어요. 그럼 지방 전국에 있는 의대만큼 비슷하기라도 성적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였어요. 교사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무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이 7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직강에 온 사람들 여기 보면 전공을 이틀 내내 들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럼 교육학도 이틀 내내 듣겠지. 그럼 복습 언제 하느냐고. 할 시간이 없죠, 솔직히. 사람이 기계입니까? 7일 내내 공부하게. 최소한은 우리 애한테도 나는 그럽니다. 일요일은 좀 쉬자. 지금부터 힘 뺄 이유는 없지. 내 맨날 머릿속에 있는 그거예요. 제 일요일 날 뭐 맛있는 게 해줄까? 어떻게 좀 쉬게 해줄까? 그게 내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요일이라도 쉬어야 에너지를 받고 어느 시점 가면 일요일도 공부하면서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 일요일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다 공부한대. 그래서 야 친구들 좀 만나고 하면 안 될까 했더니
만날 친구가 없대.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 공부하지 마라, 일요일에. 쉬어라. 지금부터 죽쳐서 달리면 힘들어서 뒤가 뭐, 진짜 달려야 되는데 못 달려. 그러면 6일. 6일 중에 4일 빠지는데 언제 복습을 하냐고. 할 시간이 없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이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 커리큘럼대로 따라하는 게 맞지. 복습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예습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딴 걸 하는 사람은 바보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딴 거 할 게 뭐 있다고. 그거는요, 여기도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 번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예를 들어 똑같은 문학을 하더라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해법에 우리 매주 나가는 진도도 못 따라가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따라가요? 생각보다 양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수업 시간에 그나마 한다고 어떤 거는 실시 넘어가 버리는 것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복습할 때 실시 넘어가 있어요, 그걸? 다 해야지. 말은 내가 그렇게 하죠. 어차피 8일까지 하면 그룹 스터디 때 해야 될 거, 또 반복해서 문제를 또 어차피 계속 넣으니까 그때그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때 되면 또 그때 또 하는 거지. 또 중간중간에 비워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채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에 문법하고 교육론 하겠냐고 그걸. 근데 여러분 중에 적어도 내 수업을 2번, 3번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하는 중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문학 특강도, 수능, 그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렇게. 더 확장적인 공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냐고. 하면 바보지, 오히려. 맞잖아요. 해야 될 거 하는 게 더 맞지. 그러니까 내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7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 7, 8월 정도 가면 그래도 한 5대5 되는 게, 3대 7이나 3.5대 6.5 정도 가겠지. 근데 적어도 8을 넘어가는 순간, 그죠? 8을 넘어가는 순간 뭐 해야 돼? 2대 8이야. 그냥 볼 거 없어요. 2대 8이야, 이거는. 그때 가서 5대5, 3대 7 하는 사람 바보지. 비중이 20%대 80%인데, 그럼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전공이 80%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성적을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어디야? 전공에서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지. 교육하고 올려봐야 그 정도 된다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올려봐야 몇 점이겠어요? 몇 점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보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전략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런 비중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할 시간이 없다고.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교육론은 우리가 개론서 읽기를 했다. 개론서 읽기를 했다. 여러분 덕분에 올해 나는 좀 편했습니다. 무지 편했습니다. 아무 설명거리도 없는 합법을 하는 바람에 합법 책명도 달라졌다는 거 아나? 예전에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었는데 합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바뀌었잖아. 맞죠? 그러면서 별로 할 이야기도 없이 그냥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읽으니까 오히려 여유로웠네. 덕분입니다, 여러분. 작년처럼 장문교육론을 읽었으면 내 목이 남아나질 않죠. 다 들었나요, 그거? 쉽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나갈겠지. 계속 들으라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전에 개론서 읽기 이야기했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가 많긴 한데, 그죠? 4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4대 중에 국어교육학 전공한 교수가 2사람
이상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미안하지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 4대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보는 저 3개,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화법교육론을 개론서 읽기라도, 그죠? 수업이라도 들은 학교는 많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 수업을, 이 옥티를 보고 있는 4대가 아닌 상태에서 교직과정 이수한 분들 있잖아요.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한 분들. 미안하지만 내가 1, 2월에 했던 저 개론서 읽기를 본인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수업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수업을 듣던, 다른 사람 수업을 듣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쉽게 말해서 뭣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죠. 맞잖아. 뭣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기죠. 투자가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뭐 해야 돼? 약간 도박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거 설명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 했나 이런 걸 모르겠어요. 한번 어떤 친구들이 몇 명 햄버거를 무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발 좀 햄버거 좀 먹으러 가요 해서 여러 명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간 적이 있었는데 나보고 저 안쪽에 좀 앉아있으라 해서 내하고 다른 친구들이 앉아있고 몇 사람이 이제 주문한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 구석에 앉아있는데 내 바로 뒤에 어떤 여자 2분이 있잖아요. 그 표정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해맑은 표정의 2 여자분들이 막 열심히 환히 웃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공부를 궁금하잖아. 들어보니까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공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호기심이 가잖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뒤로 빼서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내가 경악을 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공부한 거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걸 왜 저렇게 공부하지? 저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나? 저걸 왜 저렇게 달달 외운 걸 서로 암기한 걸 끄집내듯이 공부하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서로 맞으면서 암기한 걸 이렇게 인출하는 그 스타일을 하고 있더라고. 짜각습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내 옆에 같이 있던 친구 손을 잡아요. 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 저렇게 공부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무의미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저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암기한 걸 인출하고 있지?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내가 지금도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속상합니다. 그 친구들이 개론서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 좀 많이 끄잖아. 그죠?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학원에서 내주는 그 두꺼운 책들, 누가 모은 자료인지도 모르면서, 출처가 어딘지도 명확하게 모르면서, 막상 의사소통 이론이라 해놓으면서 국어교육학적인 내용을 없고 전부 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끄집어가지고 책을 만든 그 박재현 선생님처럼 그걸 국가의 화법교육론이랍시고 넣어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OT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야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밝힐 수가 있어요. 국어교육학에서 그죠? 이런 것들 다뤘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저거 읽으면서 수도 없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이따위로 써가지고 전공국 공부하는 사람을 애먹이냐고. 그러지 않을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읽어야죠. 여러분들 중에 장문 안 읽으면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저걸 안 보고 이 진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3월에 진도 못 나갑니다. 이거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론서 읽기 얼마나 좋아. 제일 쉽잖아. 맞잖아요. 제일 쉽게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독서 교육론 가지고도 8주에도 모자랐다고. 이런저런 실험들 막 설명해주고 하니까 시간만 잘 가지. 무심 많이 걸리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열심히 읽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읽어주니까. 그것도 필요한 부분만 읽어주니까. 그죠? 3주 4월. 여러분들 작년에 수업 듣는 사람은 이 교재를 나가면서 우리 2개를 같이 했습니다. 이 앞쪽에는 말 그대로 책에 세우겠다고 만드는, 그죠? 공부 개정 교육 과정의 해설서를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보면 관련 개론서에서 뽑아낸 자료들도 있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그러고 난 뒤에 문제와 해설편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뒤에는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국가 영역별 교사학습 방향과 모형을 해가지고 또 양이 또 쭉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작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작년에 출제 범위가 2015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5, 2022 교육과정이라고. 내가 이것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육과정 들어가지고 2015 빠졌고요. 2022만 들어있습니다. 뭐만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작년에 내가 교육과정 하면서, 특히 교육과정 해설을 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도 자료 준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 이제 필요 없죠, 이게. 분명히 2022라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요지는 지금 내가 3, 4월에 하고자 하지만 이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을 이제는 없앨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같이 하니까 복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재를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재도 진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론서 읽기 한 것이 주축이 되겠지, 그죠? 주축이 되겠지만 저 중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할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그죠? 중심으로 저 개론서에 있는 내용만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책, 저 책 필요한 내용 뽑아서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 키워드, 네, 이게 하여튼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하면 다 해결되더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책도 없으니까 뭐 이제는 같이 보는 수밖에 없지 뭐, 그죠? 오늘 샘플로 이것도 원래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따로 정리를 해뒀거든. 내가 집에 와서 아무리 파일을 찾아도 이 따로 정리한 파일을 못 찾겠어요. 진짜 내가 한 이틀을 찾았어요.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 교재 만들 때 파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로 이렇게 편집했어요. 뭔지 알겠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컴퓨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같이 할 겁니다. 교육과정은 저는 왜 나보고 올해 했다 했잖아. 근데 왜 작년에 3월에 있지? 자료에 있지? 그게? 3월 파일에 있더라? 왜 그렇지? 모르겠다. 어쨌든 3월에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부터 할 겁니다. 예.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거 다 빼고 그냥 이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 빼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딱 들어가서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자료는 내가 작년 그대로 쓸 거예요.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작년 교재에서 기존에 있는 걸 이제 요약할 때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교육 과정을 지금 여기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냐면 교육 과정이야. 어차피 교육 과정 책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책 보면서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떨어져서 내년까지 가면 골치 아파요. 내년에는 교과서가 나옵니다. 맞죠? 교과서가 연차적으로 나옵니다. 학년별로 다르게 나온다고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그때 되면 나도 수고로운데 이 교과서를 해야 돼요. 공통교과서부터 해야 돼요.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부터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은 의문이죠. 그냥 교육과정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교과서가 나오면 출판사마다 교과서 다르겠지만, 그죠? 아, 이 교과서의 활동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활동을 알 수 있다고. 근데 작년까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나왔을 때는 공통교육과정 있잖아요. 중학교 거, 그럼 고등학교 국어까지. 그 국어를 교과서 분석을 다 해줬거든요. 교과서를 가지고 다 했다고요. 근데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5, 6월에 교과서 분석할 때도 그거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뭐 했어요? 쉽게 말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법 독서 작문, 그죠? 교과서를, 그 다음 문학까지 봤잖아요. 왜, 그죠? 그걸 봤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화독작을 안 보고 뭘 많이 봤냐면 공통교육과정에 국어를 봤다고요. 국어가 중학교 6권, 고등학교 2권 해가지고 8권, 한 주에 한 권씩 박았단 말이죠. 생각보다 빠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과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공부하는, 그리고 그 수업이 진짜 좋았거든요. 합격하고 나도 안 들어보세요, 진짜. 합격하고 나면 들을 시간 없겠다.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 합격해본들, 누가 여러분한테 뭐 교과서를 어떻게 봐야 돼? 라는 걸 설명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혼자 쭉 찾아서 봐야지. 하여튼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내년에는 교과서 넣으면 그걸 같이 해야 될 판이고, 지금은 역시 작년처럼 교과서를 볼 수밖에, 교육과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 정도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 되고, 그 다음에 5, 6월에. 근데 이 키워드 보기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한 100개 정도 되는 데 있잖아요. 그게 교육론 전부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얼추 다루는 것은 거의 다 많이 다룬다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죠? 다룬 거는 얼추 대부분 다 다룰 텐데, 그래도 키워드를 한 100개 가지고 본다 해서 키워드 100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해야 될 얘기죠? 교육용 공부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하면서 이거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죠?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 개론수에 없는 내용이 무지 많습니다. 이 개론수에 없는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쪽이 나선형이죠. 나선형의 의의가 뭐예요? 심화, 또 보충되고 확장된다는 거죠. 그죠? 좀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과정이 나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는 모의고사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것도 계속 하잖아요. 왜, 그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반복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게 압축되는 것처럼 보이도 사실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요. 100%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좀 꼼꼼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는 마귀들 교과서를 보는데, 내가 상정하고 있는 기본 이론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기본 이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 이렇게 달라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미래인 보자 하니까 미래인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6월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상반기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7, 8월에는
기출문제를 7, 8일 하거든요. 우리 합격 수기에 보면 올해 경기도에 합격한 선생님 중에 김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김모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죠? 내가 이 스님을 알게 된 게 몇 년 되었습니다. 그 합격 수기에도 그런 말 쓰긴 하던데, 몇 년 전에 내가 우리 직강 수강생 중에 똘똘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요 그룹 내 말고 다른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스터디 했던 모양인데, 2차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차 스터디를 했던 모양인데, 그때 만난 쌤이야. 그 쌤이.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요 수업 듣던 친구가 그 쌤한테 말했겠죠? 여기 와서 같이 합시다 하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 수업도 들었고, 막 장수생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굳이 들을 필요 없다 해서 안 왔죠. 온다 하다가 안 오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기간제 가고, 그렇게 반복됐다고. 그래서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수업을 안 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작년에는 왔더라고요. 왔고, 자기 합격 수기 보니까 자기의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본 적 있나, 혹시? 있는데? 합격 수기 다 안 봤구나. 응? 그럼 자기는 기출문제 풀이보가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기출문제 풀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면, 교육론도 얼쭉 많은 내용을 다루잖아요. 그죠? 다루고, 문법은 전부 다 다루고, 아주 옛날 거부터, 그죠? 맞잖아요. 문학은 더 많이 보잖아요. 왜, 그죠? 어쨌든, 봅니다. 7, 8을 2달 동안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합격자의 답으로 보잖아요. 왜, 그죠? 올해도 합격한 친구들이 답을 받아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이전에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왜 이런 공부를 했을까에 대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하면서 다 정리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 뭘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세요. 1월부터, 올해는 좀 빨리 시작했잖아요. 왜, 그죠? 1월부터 우리 카페에 보면 스터디 방이 있잖아요. 그죠? 매주 문학, 문법, 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쓰는 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화법을 안 했기 때문에 화법도 해줬었는데, 그죠? 계속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왜? 작품 한 10개 안 되죠? 그걸 정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시의 비중이 조금은 지금까지 많은데, 시를 한두 개 줄이고, 이제는 소설을 한 개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가면, 이제 고전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고전이 많이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바빠요. 5, 6월에 가면, 고전 산문하고 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다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5, 6까지 내가 끝냅니다. 그 전체, 해법 전체를 보는 데 있잖아요. 쭉 다 가고, 진도가 나가고, 7, 8월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올해 출제 가능한 작품,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가는 거야? 8개월 동안 가는 거잖아, 왜, 그죠? 10작품은 아닌데, 한 9개 작품을 한다면, 8 하면 뭐가 돼? 32. 계산하기 좋아라고 10작품 한다면 뭐가 돼요? 320작품. 한 300작품 되겠다. 맞죠? 그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하면서 또 여전히 이 그룹 스타디 해야 될 거 있잖아요. 하면서 가야 되니까 부담이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나중에 문법과
문학은 또 그때 맞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난주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뭔가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오르고 난 뒤에는 그게 정상에 도착했든 도착하지 않았든, 그죠? 내려오면 또 반드시 뭐 한다고? 다시 처음부터 올라온다고. 그 이야기 했고, 마라토너도, 아무리 세계 1등까지 했던 이봉주도, 그죠? 다시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한다고? 다시 워밍업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 이야기 했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절박하게 하지 않고서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그거라 했죠. 자기 걸 다 버리고 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일종의 자기 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면 어설프게 또 올라갔다가 어차피 합격 안 하겠다 말하고 똑같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어설프게 남들 뛰니까 또 올해도 마라톤이 있으니까 또 뛰어보지 뭐 하면서 또 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몇 학년도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란 말 안 쓰잖아요. 왜? 올해가 여러분들이 도래할 게 뭐예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2025 학년도. 우리나라 학년도는 학기는 몇 월에 시작됩니까? 3월 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올해 치지만 2025 학년도에 교사가 될, 그 3월 학기에 임용될, 3월에 알겠죠? 사람을 뽑기 위한 선발 경쟁시험이에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선발 경쟁시험.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국어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알겠죠? 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발 경쟁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도전하라.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선에서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뭐야? 교사라는 거예요. 2급 정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공무원 시험처럼 저 사람 출신이 뭐지? 전혀 의미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다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야.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야. 물론 우리 시험이 저는 자격증이 자격고시를 통해서 획득된 자격증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죠. 왜 교사는 왜 대학만 졸업하면 다 줘, 자격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쳐서 얻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뜻이죠. 공인중개사만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사는 그냥 일정한 과정만 밟으면 자격증 다 준다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2급 정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출발점을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기간제도 오래 했고 또 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 출발한 사람보다는 나은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첫 출발이에요, 그냥 출발이에요. 왜? 이 시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이들을 놓고 수업을 해봐. 그래서 아이들의 선호도가 누가 더 좋냐 따라 묻는 그런 시험이라면 어때요?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특히 예쁘고 목소리 좋고 나처럼 인물 훤칠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겠지. 아니라고요. 이 시험은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출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진짜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출발하는데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들도 내가 권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인데, 처음 공부한 사람도 그 생각하세요. 어차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듭 말하지만, 이 시험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면 학원에서 강사 경험이 많고, 기간적 오래 한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 맞게 그렇게 오랫동안 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장수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리한 것들 들고 다시 공부해봐야, 그래, 마라토너가 42.195를 완주할 수는 있겠지.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시험은 선발 경쟁 시험이라고. 순위가 있는 시험이라고. 아시겠죠? 아니, 내가 예전에 체력 가지고 그냥 뛰어서 내가 3시간에 들어가고 4시간에 들어가면 뭐 하냐고. 나 완주해서 하는 말이나 나 시험 쳐서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시험 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합격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시험을 안 칠 수는 없고, 또 시험 기간이 도래하니까 꾸역꾸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꺼내놓고 또 봅니다. 근데 꾸역꾸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놓고 바본들, 그 이전에 자기를 넘을 수 있냐고. 못 넘어서지. 그러지 않겠어요? 나 그게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보고 있으면. 어차피 안 될 시험을 왜 치는 거야, 자꾸. 아, 평생 있을 한 번의 운을 위해서 칠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맞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다 버리라고. 다 버리고 신발부터 다시 사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신발 사고 운동복 새로 사고, 그죠? 기존을 싹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주변에 하다못해 3km라도 아침에 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죠? 아침에 한 3km 뛰고, 오후에 또 3km 뛰고, 또 저녁에 또 3km 뛰고, 그러다가 점점 체력을 키워 나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3km에서 6km로 늘리고 아침에. 그죠? 또 6km 뛰는 것은 뭐 해야 돼? 이제는 12km로 늘리고. 12km 늘린 것을 하프 마라톤 뛰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체력을 키워 나가다가 어느 날 천천히라도 완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42.195,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어보고 문제점 발견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목표 딱 정하고, 올해 내 춘천 마라톤에서 나는 무조건 순위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매일은 못 뛰어도 며칠에 한 번씩은 42.195 정도를 뛰어보는 거야, 계속 연습으로. 그러고 나서 실제 춘천 마라톤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순위에 들기 위해서 내 체력에 맞게끔 있잖아. 안배가면서 뛰어가는 거죠.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뛰는 것 하고, 또 학원 하다가, 기간제 하다가, 또 독서실, 집 근처 독서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정보도 없이 그렇게 공부하다가, 시험시험 하다가, 또는 학교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시험 기간 학원에 옛날에 공부했던 거 꺼내가지고 조금이나 보고 해도 시험 치는 게 도리 아니야? 하면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승부가 될 수 있냐고.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시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 경쟁시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선발을 위한 경쟁시험이라고. 아시겠죠? 경쟁시험이다.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가 오랫동안 학원 생활을 했고, 또 오랫동안 기간제 생활을 했고, 아니면 제가 임용시험에 정상적으로 합격할 가능성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내가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한 얘기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시작한 거잖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죠? 이왕 시작한 거잖아. 시작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자사자 해야 돼. 이왕 시작했으니까 죽자사자 해야 돼. 계획을 무지 잘 세워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세워야 되거든요.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죽을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잖아, 우리한테. 너 일요일 절대 공부하지 마라. 쉬어라. 저녁에 좀 일찍 자라. 12시 반 전에 좀 자라. 그래봐야 어차피 6시 한 10분쯤 일어나야 되면 어차피 많이 못 자잖아. 자지 않고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니? 그렇잖아요.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자가 한계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자는 기간 동안 뭐 한다고?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저장이 된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공부하고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루틴을 정해서 딱 규칙 속에서 공부를 해야죠. 규칙을 세워서 공부해야 될 거잖아. 그죠? 약간 내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럴 때 기회를 삼아서, 어차피 이거는 OT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임 선생처럼 누군가가 이 OT에서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을 좀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야지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건질 사람이 있다면 이 OT는 오픈되니까 있잖아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들으면서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왕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합격하겠는데? 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이, 와, 저 사람 진짜 합격하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부했다면 그 사람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더라도 저분은 안 되겠는데? 저래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좋겠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라고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그게 장점이겠죠. 그죠? 예전처럼 수강생이 수백 명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잖아, 나도, 그죠? 그래서 알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맛 없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해도 한 명 뽑아도 나는 합격하지 하는 마음가짐. 그렇잖아. 아니 160명 뽑으면 뭐하고 200명 뽑으면 뭐해. 어차피 내가 안 될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한 명 뽑아도 나는 합격해. 당연하지. 내 주변에 둘러보니까 내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 뽑아도 내가 합격하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됩니다. 응? 진짜 그래요. 한 명 뽑아도 나는 합격하지. 당연하지. 내 주변에 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 환한 도서관 불빛 아래서 코피 흘려본 적 있어? 코피 2방울, 3방울 흐르는 코피 흘려본 적 있냐고? 없잖아. 그럼 공부했다고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정도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응?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시험은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요. 나 작년에 10대 1 안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또 약간 걸쳤잖아. 왜?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그것도. 어차피 경쟁률은 3대 1이야. 3대 1의 경쟁률인데 최종은 1.5대 1입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은 3대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1.5배가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5배수부터 3배수 사이에 여러분들 성적이 걸려 있어서 떨어진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5대1, 7대1, 10대1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늘 이야기하죠. 50%는 과락 어차피 못 넘겨요. 32점 못 넘긴다고.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죠. 못 넘긴다고요. 응? 그 사람들은 이 시험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시험의 성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시험 성격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들. 응?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불만도 있죠. 지금도 평가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묻고 답하기 있잖아요. 그 혹시 요 근래에 들어간 사람 있나?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물론 과목마다 다 있겠지만 자기는 2차 성적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2차 성적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 나는 감점 요소가 없었는데 왜 10점이나 감점되는지 모르겠다. 그거 알려달라. 아니, 왜 그 평가원이 알려달라 하세요? 평가원이 그걸 뭐 감독하나?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 호소할 때가 그런 사람이 많죠. 호소할 데가 없는 거야. 답이 나오는 거 뻔하지. 평가원에서 뭐 책임지겠어요, 그걸? 그만큼 스스로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10점, 2차에서 10점 떨어졌겠지만,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 2차 감점 당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는 자기 자신 실력이 그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 시험이 그런 시험이라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시험이라고. 알겠죠? 진짜 그렇다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시험입니다. 응? 한 개 빼먹었는데, 하고 나서 우리는 2차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내가 늘 하듯이 했던 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얇은 연습장이나 공책 이런데, 제일 앞에 하드카버지 뚜껑 컵 있잖아요. 딱 펼치면 왼쪽에 비잖아. 빈 곳에 나의 각오를 적어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글귀나 문구나, 또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시라든지, 그런 것도 적어두기도 하고, 내 생활 계획도 적어두기도 하고, 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그 연습장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다시 적고 하면서 공부할 때 연습장을 펼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의 각오도 다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려가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조금 더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한 점검을 좀 해줄 테니까. 알겠죠? 예, 좀 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